해볼게요. 좋아요. 말 그대로 일단 스쿠버 다이빙과 비교되는 개념이 프리다이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조금 이따 알려줄 건데, 스쿠버 다이빙, 우리가 영어 써 있는 저 스쿠버의 어, 긴 언어. 그거는 결국 약자고 긴 언어를 보면은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라고 해서 내가 그 갇혀진 공기를 언더워터, 물 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독립식 수중 호흡 조절 장치로 숨을 쉴 수 있어. 이런 거 다 어렵고 그냥 결국에 물 속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냐, 없냐로 보시면 돼요. 이해 갔죠? 뭐 대답은 할 수 있죠? 얼굴 나오는 거 부끄러워도. 네.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스킨 다이빙, 흔히 말하는 프리 다이빙은 스킨 다이빙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프리 다이빙 말 그대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프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스킨 다이빙 내 몸에 제일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고 해서 스킨 다이빙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 얘는 개방식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기통에 연결되어 있는 호흡을 한 다음에 공기를 그냥 후 내뿜거든요. 이렇게 내뿜을 때 공기가 그냥 자연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개방식이에요. 근데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폐쇄식 스쿠버라고 해서 깊은 물에 가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재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안 하기는 해요. 뭐냐면 내가 내뿜는 호흡에도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날숨에도 결국에는 공기가 또 들어있죠. 거기에 또 약간의 산소와 뭐 질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식 스쿠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일정한 양을 더 오래 사용해야 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수면 공급 다이빙이라고 해서 보통 잠수 작업사들이 쓰는 방법인데 위에서 공기를 계속 호흡기 연결해가지고 수면에서 공기를 계속 주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배 밑에를 청소한다든지 배 밑에 어떤 고장난 거를 고친다든지 이랬을 때는 수면 공급 다이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개방식 스쿠버를 배울 거다. 예건님 다시 들어갔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크게 아까 말했듯이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이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스킨 다이빙은 우리가 그냥 물놀이 가서 하는 스노클 혹은 호흡 정지 다이빙이라고도 해요. 내가 숨을 참고 그 한 호흡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스쿠버 다이빙은 말 그대로 뭔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보면은요, 왼쪽처럼 되게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호흡기. 우리가 물속에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기가 있어야겠죠. 호흡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제 마우스도 보이나요? 네. 마우스가 보이면은 포인트. 이 두 가지가 호흡기예요. 그리고 BCD라고 해서 보얀시 컨트롤 디바이스거든요. 얘는 부력 조절 장치라고 해요. 한국어로 하면 구명조끼 형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실린더 혹은 공기통. 아까 전에 산소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뒤쪽에 생리학하면서 왜 산소통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배웠으니까 공기통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개념을 알아뒀으면 좋겠고 수심계 여기에서 보이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얘네들이 이제 수심계 게이지라고 해서 내가 지금 몇 미터 지점에 내려갔는지, 그리고 잔압계, 내가 갖고 있는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나침반, 내비게이터라고도 하는데 어느 방향을 볼 건지, 사실 나침반을 보는 방법이 어드밴스 때 나오고요. 요즘에는 잘 보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침반을 볼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물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필수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컴퓨터. 이 다이빙 컴퓨터는 우리가 또 뒤에 생리학에서 배우겠지만 내가 잠수를 함에 따라서 몸에 데미지가 쌓여요. 이 데미지가 쌓이는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식이 들어있는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대여를 해주긴 해요. 돈을 내면 대여를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생명줄 같아서 내가 나중에 장비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만큼은 내장비를 구매하는 거를 추천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측에 다른 짜잘한 것들이 있겠죠. 마스크, 여기 얼굴에. 우리가 물안경이라고 하는 거, 보통은 이렇게 안경되어 있다고 한다면 스쿠버 할 때는 코까지 덮어요. 스쿠버나 프리다이빙을 할 땐 코까지 덮는 마스크를 사용해요. 얘는 압력 조절을 하기 위해서고, 특히나 스쿠버는 코까지 덮는 걸 써요. 프리다이빙은 간혹 코는 이렇게 그 코마개 같은 걸로 막고 눈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마스크가 있고요. 스노클, 오리발, 장갑, 그 다음에 부츠, 웨이트 벨트, 여기 지금 벨트가 없네요. 웨이트 벨트, 다이빙 슈트가 있다. 이 중에서 우측에 있는 것들은요. 자, 포인트 옵션 없어. 여기 우측에 있는 애들은 스킨 장비라고 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뿐만 아니라 프리다이빙 할 때도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필수 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스쿠버를 하는데 필요한 스쿠버 장비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나요? 그러면 네. 그 목요일에 그 수영장을 갈 때 네. 수영복은 제가 사실 그 진짜 그 수영할 때 입는 그 딱 상의 말고 하의만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 입고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 입고 오시면 되고요. 그거 입고 네. 가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수원이 추워요. 근데 지금 저희 성남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 그냥 수영복 입고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슈트를 대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일반 수영복만 입고 오시면 됩니다. 수영 모자 혹시 있으시죠? 없으면 제가 네네. 빌려드릴게요. 수영 모자랑 수영복만 챙겨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슈트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슈트에는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웻슈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젖는 슈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세미 드라이 슈트라고 해서 얘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크 차이점은 웻슈트는 지퍼가 세로로 되어 있고요. 세미 드라이 슈트는 지퍼가 가로로 등 쪽에서 가로로 되어 있고 목이라든지 손목, 발목에 실링이 조금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우주복처럼 생긴 거는 드라이 슈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드라이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우주복처럼 생겨 있고 여기 보면 가슴이랑 팔 있는데 밸브가 있어요. 저 밸브의 역할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착이 생길 거예요. 이 압착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밸브가 가슴 앞에 있고요. 반면에 공기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공기를 뺄 수 있는 밸브가 팔에 있어요. 근데 어차피 드라이 슈트는 지금 당장의 친구들이 빌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슈트의 종류에는 총 세 가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그, 웨슈트, 예건님, 두 번째 거 뭐 이게 있죠? 네, 웨슈트, 드라이 슈트, 맞아요. 드라이 슈트 있고 그럼 가운데 세미 드라이? 맞아요. 세미 드라이 슈트 아, 이렇게 세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슈트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슈트의 역할은 제일 크게 체온 조절, 그 다음에 부력 조절,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동남아나 따뜻한 지역에 갔을 때는 뭐 슈트 안 입어도 되지 이러고 래시가드나 아니면 그냥 수영복을 입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가 찢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보면은 그 산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바다 같은 경우는 물이 되게 차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라 동남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물속에 있게 되면 체온을 뺏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체온 유지가 두 번째 기능이고 다음에 부력 조절. 지금 웨슈트든 세미드라이 슈트든 걔네들이 다 보통은 네오프렌 소재인데 이 네오프렌이 뭐 2mm, 3mm, 4mm, 5mm, 7mm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만큼 온몸에 공기층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따뜻하지만 그만큼의 부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세 가지. 뭐뭐였었죠? 하나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그다음 두 번째가 부력 조절, 여기 가운데 잠깐만. 세 번째가 아니, 체온 조절.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돼요. 예건님 첫 번째?
부력 조절, 구력 조절. 강준님 두 번째. 체온 조절. 마지막 하나 뭐 있을까요? 예건님? 외부 위험 요소. 맞아요. 외부로부터의 스킨을 보호하는 거. 네네. 특히나 또 많은 위험 요소가 해파리 이런 거라든지 물벼룩 같은 거 있어요. 물에 가시게 되면 괜히 나도 모르게 막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파리가 눈에 바로 보여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해파리에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 있는 해파리는 갈색 다리 해파리라고 해서 다리가 진짜 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긴 다리가 진짜 오징어 다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실오라기 같은 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촉수가. 그러다 보니까 해파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얼굴이 막 따가워. 이런 것들이 그 해파리 촉수가 지나가서 따가운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나마 장비를 입었을 때는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여기 이렇게 마스크 끼고 나면 입술 있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만 노출이 되어 있어서 보통 여기가 위험한데 동남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런 슈트를 안 입고 갔을 때는 다른 모든 살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들에 어, 바닷속에 있는 모르는 생물체로부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슈트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강준님, 예건님 둘 다 공대였죠? 아, 한 명은 예술 쪽이었나? 네, 제가 산업 디자인. 디자인. 좋아요. 그래도 음. 물리 배웠었어요? 과학 시간 배웠었죠? 네네네. 예건님 무슨 과죠? 저 소프트웨어입니다. 음, 근데 또 몰라요. 정작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서는 수능 보고 까먹었는지 이과생들이나 공대생들이 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똑같다. 다시 한번 누가 잘 기억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부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부력이 총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양성부력, 중성부력, 음성부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양성부력은 플러스예요. 파지티브 부연스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떠요. 그러니까 물 위로 자꾸 나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중성부력은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물 중앙에 멈춰 있을 수 있는 부력이에요. 마지막 음성부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가라앉아요. 이거는 저희가 웨이트 벨트랑 BCD 그 부력 조절 장치를 통해서 나의 부력을 맞추지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부력도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몸무게나 키 이런 거를 떠나서 내 몸에 체수분이 많을 수도 있고 골격근이 좀 커서 근육량이 많을 수도 있고 지방이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서 동시에 있는데 누군가는 떠오르고 누군가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는 가라앉을 수 있어요. 저희가 내 목요일에 첫 번째 교육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물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력은 중성부력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밑에 막 산호나 이런 게 있는데 음성부력이야. 그래서 계속 가라앉으면 바닥을 긁고 다니겠죠. 그래서 바닥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떠서 있어야 돼요. 근데 밑에서 계속 위로 떠오르면은 또 아래에 머물러서 구경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머무를 수 있는 중성부력이 가장 중요하고 다이빙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근데 언제든지 이 중성부력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을 많이 가는 이유는 얼마나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중성부력을 맞추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수영장에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수영장에서 사실 그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한 공간에서 연습을 하기 위함이지 수영장만 백날 가봐야 다이빙 실력이 늘진 않아요. 왜냐면 바다에 갔을 때는 서지라고 해서 파도가 칠 수도 있고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스트림. 물속에서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의 온도가 차가울 수도, 따뜻할 수도 있고, 해양 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조류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의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서 이제 다이빙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약간 술 먹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꽁돈이 생겼을 때 나의 다이빙 통장처럼 생각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넣어두는 걸 추천해요. 어쨌든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 비하면 다이빙 가격이 그냥 워낙 다른 물가들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도 다이빙을 한번 갔을 때는
1박 2일 투어를 가던 당일치기를 가던 어쨌든 다이빙 한 번 가는데 4만 원, 5만 원, 제주도나 이런 섬 같은 데 6만 원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레저 스포츠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사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추적해 둬야지만 나의 실력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세상에 되게 재밌고 멋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력은 세 가지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다이빙 이론들이 있어요. 샤르의 법칙, 보일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어, 보일? 보일? 보일, 보일이 그 뭐 온도 같이 유지시키면 뭐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 맞는지 자, 모르겠어. 이제 공대 예건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 광희, 예건님 알 텐데 예건님 한번 얘기해줘요. 지금 강준님 저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잘 얘기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희대 안 되겠네. 자, 제가 강준님이 그거 한국에서 맞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머리 다 수능 보고 리셋됐죠. 지금 맞았어요. 강준님이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같은 어, 온도일 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가 보일의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더 중요한 건 사실 보일의 법칙이라서 같은 온도, 즉 온도를 고정시켰을 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게 보일의 법칙 대표적인 건데요. 한 번만 봐볼게요. 페트병을 들고 물 속으로 내려갈 거예요. 물 속으로 내려갔을 때 페트병이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봐볼게요.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 찌그러졌어요. 그쵸? 찌그러졌죠? 물 속에 내려갈수록 얘네가 찌부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물속은 압력이 커요. 자, 그거부터 보여주면 일단 물 밑에 내려갔을 때 우리 지금 여기 대기 중은 1기압이죠. 물에서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물 밑에 10m 내려갔어요. 그럼 내 몸이 받는 기압은 몇 기압일까요? 그럼 대기압이 1기압인 거예요? 그쵸. 대기압이 1기압이고 물속에 10m 내려가면 또 1기압이 올라가요. 이 기업, 맞아요. 2기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면이 있고 똑똑하네. 둘 다. 자, 여기가 수면이 있고요. 내가 물 밑으로 10m 지점을 갔을 때마다 기압은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주는 기압도 1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m를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기압은 3기압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느끼는 기압은. 자, 그럼 일단 제일 기본적이죠. 물속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쵸. 작아져요. 반대로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압력이 다시 낮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도 커져요. 퍼집니다. 맞아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너무 쉽죠? 되게 네, 당연한 거예요. 이 보일의 법칙이 다이빙에서 하는 스킬에
모든 것에 쓰여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 일단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물이 깊어질수록 압력은 높아진다. 이 두 개만 기억해요. 다시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고 물이 깊어질수록 압력은 커진다. 어렵지 않죠? 넵.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다음에 헨리의 법칙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안 나왔어서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혹시 헨리의 법칙 알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음, 좋아요. 네. 헨리의 법칙은 이것도 역시나 온도가 고정되어 있어요. 같은 온도일 때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라는 개념인데요. 얘는 비례예요, 비례.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쉽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사이다, 탄산음료 생각하면 돼요. 탄산음료가 처음에 뚜껑 닫혀 있을 때 완전 이렇게 패킹돼서 왔을 때는 속안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패킹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뚜껑을 여는 순간 외부에서부터 공기가 들어가죠. 이 공기가 들어가면 압력이 어떻게 되죠? 낮았지. 어, 이 공기가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꽉 좁은 공간에 막 밀어 넣어 놨다가 뚜껑을 여니까 공기도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속에 있는 그 기포들이 푹 올라오죠. 네. 상상되죠? 그 기포가 탄산이잖아요. 이 탄산을 결국에 물에다가 사이다 혹은 콜라에다가 녹였던 거예요. 탄산 기체를 녹여가지고 액화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돌아다니던 이 공기를 녹여서 물처럼 만든 거예요. 녹인 거겠죠, 액화. 용해시켰어요. 그랬다가 다시 얘네들이 압력이 낮아지니까 야,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하고서는 쑥 나온 거예요. 이해가요? 넵. 사이다 생각하면 돼요. 헨리의 법칙은 사이다다. 그래서 얘는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저희 이론 시험 볼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용해도 무슨 표현인지 알죠? 넵. 녹아서 스며든 맞아요. 용해도는 용해된다라는 게 이제 녹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 녹는 거, 액체에 녹는 거, 그 녹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리학을 이제 또 가볼 거예요. 이 위에 있었던 법칙들이 포함된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다이빙 하면서 죽을 수 있는, 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생리학이라는 건 결국에 나의 몸의 변화잖아요. 다이빙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제일 위험하고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감압병 혹은 잠수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전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수칙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지만 질소 마취라는 질소 마취라는 게 있고 산소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크류. 배에 있는 스크류 있죠? 그 스크류에 갈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너무 극단적인가? 음. 아무튼 스크류에도 다칠 수 있고 혹은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크게 감압병, 그러니까 잠수병, 색전증, 잠수, 질소 마취, 산소 중독, 스크류, 이안요. 그래서 6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자, 이제부터 알려줄게요. 감압병은 헨리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이빙은 결국에 물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실린더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물 아래로 내려가요. 물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아래로 깊어지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퍼지죠.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뭐가 상승한다고 했죠?
기체 용해도. 맞아요. 기체의 용해도가 상승해요.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떤 기체인지 기억나요? 질소인가요? 맞아요. 아,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네. 아니요.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가 약 70%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한 21% 정도 있고, 이산화탄소, 블라블라블라 다른 공기들이 있죠. 어쨌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예요. 근데 우리가 물 밑으로 호흡을 똑같이 하면서 내려가면은 압력이 높아질 거고, 자, 우리가 호흡을 했으니까 이 호흡이 결국에 폐에서 이런 순환을 통해 우리 혈관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산소랑 이런 액체들을, 아니, 이런 공기들을. 근데 이때 혈관은 피가 흐르죠. 이 피로다가 기체가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질소가 결국에 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액 전부 다 질소가 녹아 들어가겠죠. 산소도 녹고 질소도 녹아요. 다 녹아. 산소는 근데 이런 세포들이랑 결합을 하면서 사용되는데 질소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질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우리가 계속 호흡, 들숨, 날숨을 했을 때 날숨에서 다시 폐포에서 이런 교환, 기체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호흡으로 나가게 돼요. 들숨 말고 날숨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머나 저희 회의가 10분 후 종료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전하게 종료했다가 제가 다시 켜줄게요. 네. 종료 중지. 녹화도 멈